증인이 현재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현재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두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하신 후에 그 개별적으로 신문하는 중에도 그 신문 사항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다음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그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분명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선서하십시오.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정동춘. 네, 앉으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 중에서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그 신문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45분, 50분. 45분, 50분요? 네. 그러면은 소추 사유에 관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문하십시오. 잠깐만요. 여기 이거 모니터 좀. 자, 증인의 이력서입니다. 증인은 고등학교까지 육상 특장 선수로 활동했고 이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입학해서 야구 선수로 포수, 우익수로도 활동했고 학사, 석사, 박사까지 체육교육과에서 다 마쳤고 증인 스스로 평생을 스포츠인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죠. 네.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은 스포츠의학 관련된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운동 생리학, 또 성인병과 운동 처방, 운동 종목별 스포츠 상해 예방과 재활이라는 책을 집필 내지는 공동 집필하셨고 그 외 여러 가지 번역서도 출간하셨죠. 네. 증인은 건국대 한국건강영양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울대 동덕여대 인천대 강사, 호소대 사회체육과 교명교수, 재단법인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실장도 지냈으며 한국운동생리학회 체육과학연구회원, 대한운동학회 이사이기도 하고 국가대표 선수들 회복훈련도 지원해 주시기도 했죠. 네. 자, CRC 운동기능회복센터라는 걸 이제 오시기 전에 운영하셨는데 주로 어떤 활동하는 곳일까요? 현재 언론에서는 계속 마사지 샵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사지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사지는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연구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관절이 꺾임과 비틀림 이런 것을 통해서 불안정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안정시키는 여러 가지 운동요법 내지는 도수요법까지 포함을 해서 시행함으로써 저희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센터였습니다. 자, 최서원 씨는 2010년 8월경에 처음 왔고 2016년 전반기까지 한 달에 몇 번씩 오셨다는 말입니까? 어느 정도 자주 오셨습니까? 네, 자주 오실 때는 2, 3일 계속 올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1년 동안 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정기적으로 왔습니다. 최서원 씨, 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아마 오시게 된 걸로 보이는데 증인 보시기에 건강은 어땠었습니까? 2010년도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는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만 차츰 회복을 해서 가끔 허리 때문에 자주 이렇게 여러 가지 일상 기능을 방해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조윤선 정무수석의 근무 시간에 최서원 씨 또 우병우 수석 장모와 함께 마사지숍에 갔다가 적발돼가지고 청와대 감찰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죠? 네, 사실 무근이고요. 전혀 조윤선 장관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증인과 최서원 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뭐 센터 원장과 환자 뭐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는지요? 어떤 서로 보통,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제가 고객을 만나면 1시간 정도 할애를 받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이 관절의 불안정성을 만드는 생활 습관이 어떤 것인지 직접 상담하고 또 이런 운동요법을 시행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고요. 제가 2016년도에 뭐 이사장 비상근 이사장을 제의받을 때가 아마 사적으로 아마 그런 얘기를 처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2016년 5월 13일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죠. 5월 13일입니다. 네네. 제가 임명된 것이 아니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된 등기 이사로서 이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네. 증인은 2016년 3월경 최서원 씨로부터 K스포츠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립 목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고 한번 보고선 좋다 이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비상근 이사장직을 제안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상근 이사장직을 맡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왜 증인을 추천했는지 좀 뭐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운영했던 센터 입구에 들어오면 저의 어떤 경력 사항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 상당히 좀 장황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마 장기간 동안에 그것을 보고 뭐 충분히 판단해서 그런 추천을 했을 거라 보고 제가 뭐 더 이상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최서원 씨가 무슨 대가를 기대하지는 않던가요?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운영하던 이제 센터를 임대 기간은 막 연장한 상태였는데 임대 문제를 이제 어렵게 해결을 하고 이사장직을 맡기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5월 11일 정현식 사무총장과 함께 안정범 수석을 만났고 안 수석께서 한 2년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리고 제가 이사로서의 어떤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은 또 없으셨습니까? VIP께서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좋은 사람이 추천이 돼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 수석께서도 충분히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사장 후보 이력서를 제출하고 전 직장 상사 동료들에게까지 전화 받을 정도로 청와대와 감독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엄격한 인사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되지요. 네, 이력서가 넘어가고 네. 한 2주가 있었던가요? 전 직장의 동료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 기간은 밝히지는 않지만 상세히 아마 저에 대해서 물었던 사실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좀 까다롭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이사장의 추천을 받고 재단의 사업 목적을 보고 증인이 당시 하고 있던 일을 접고할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운동 선수 생활을 해왔고 또 뜻이 있어서 재수 끝에 서울사대 체육과를 가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이수를 했을 만큼 저는 뼛속까지 체육인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고 체육을 통해서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설립 목적 자체가 저에게 상당히 큰 감명이 있었고 주었고 그래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K스포츠 재단의 감독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죠? 네, 그렇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감사를 받게 되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재단 법인 허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인데요. 사소한 이사회 회의록부터 재무 관계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태를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감사도 있습니까? 정기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수시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게 소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임 정동구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셨습니다. 근데 증인은 이제 상근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상근 이사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최서원 씨나 고영태 또는 다른 직원들로서도 자신들 의지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혹시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뀐 이유가 뭔지 혹시 증인이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취임 당시에는 이 재단 법인의 여러 가지 어떤 정경 규정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알지 못했으나 취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비상근 이사장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황당한 그런 명칭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두고 월급도 주지 않고 뭐 어떤 예우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단 자체가 들어와서 한 2, 3개월 안에 이런 어떤 그 고용태 및 그 동기들이 재단을 장악하고 있다는 어떤 상황에서 비상근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거의 없었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아마 사직서를 내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 생략하고 3-3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 5월 13일 이사장으로 입사하고 축하한다고 최소원 씨, 고영태, 박헌영과 저녁 식사한 일이 있죠. 예. 그때 당시 뭐 최소원 씨가 주로 무슨 말했습니까? 당시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국제 가이드라너 컨퍼런스 자체가 강사도 선정되지 않는 등 상당히 지금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잘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이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태권도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고 특별히 두 가지 대해서 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고영태, 박헌영이 차 한잔 하자고 그랬는데 증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의 입장에서 증인을 면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처음 보는 젊은 두 사람이 어찌나 좀 고압적이고 또 이렇게 그 어떤 무슨 자격으로 저를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무슨 면접 보는 듯한 이런 그 이상한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었습니다. 고영태는 그 당시 이제 정현식 사무총장 김기천 감사를 자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 커피숍에서 막 그런 얘기를 듣고 뭐 아까 그런 어떤 느낌도 좀 이상하지만 그런 말을 하길래 상당히 좀 이 당황스러운 어떤 입장이었는데, 여하튼 뭐 알아는 보겠다 하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고영태가 그 정현식 사무총장 김기천 감사를 자르라 하는 뭐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정현식 사무총장은 뭐 체육인이 아닌데다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란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아프리카 순방에 따라갈 수 없다라는 어떤 뭐 항명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김기천 감사는 정현식 사무총장의 선배인데 재단 일에 시시콜콜 뭐 간섭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법인 카드를 이런 정현식 사무총장으로부터 약간 이게 규정에 없는 그런 것을 받아서 상당 부분 이런 그 비용 지출을 유도하게 됐다 하는 부분이 간단한 어떤 소개였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상황을 잘 알아보고 하겠다고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고영태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이사장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러시냐, 두 사람 자르라고 그랬는데 왜 안 자르느냐, 왜 내 말 안 듣느냐 이러면서 강압적으로 시비한 일도 있죠. 네, 그 전화를 받고 뭐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약간 좀 참 그 상황이 아니어서 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할까 하고 약간 좀 긴장을 했던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뭐 징계를 해서 뭐 어떤 그 특정한 이런 어떤 징계를 주면 될 일이지, 그 사람을 이렇게 이사를, 특히 감사를 이 WK 이사가 어떤 그 사직을 요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상황에 맞지 않아서 일단 더 알아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3-8 생략하겠습니다. 3-9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최서원 씨 또 안정범 씨로부터 또 전화를 받은 것도 사실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 후에 최서원 씨 또 안정범 씨 전화를 받아서 사직하는 문제로, 그래서 정현식 사무총장과 상의해서 내보내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뒤에 건 생략하겠습니다.
박헌영이나 고영태는 나이도 어린데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거칠고 좀 무례했다고 진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러너 컨퍼런스 끝나고 증인이 워크숍을 가자고 했더니 김필승, 노승일, 박근영이 반대해서 가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증인은 모두 이제 안 가는 거로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증인이 예약해 놓은 같은 날짜인 2016년 6월 29일 같은 방에 증인만 빼고 전부 워크숍을 갔다 온 걸 알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고영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증인만 빼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전부 이제 같이 워크숍 갔다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3-13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김기천 감사와 정현식 사무총장이 사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천 감사의 경우에는 월 보수가 없이 회의 참석 시 교통비 정도 지급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현식 사무총장이 규정을 어기고 법인카드를 드렸죠. 네, 한 번은 거제도 여행 중에 횟집에서 전화로 또 한도 초과되었다고 소리치면서 정액을 재무직원에게 지시하는 등의 무리가 있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현식 사무총장님의 경우에는 이란 아프리카에 대통령 시범단 이끌고 대통령님 수행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점, 그리고 김기천 감사건, 기타 다른 건들이 겹쳐서 안수정님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직토록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6월 30일 날 이제 정 총장님 사직하셨는데 그 한 2주일 전에 고영태가 이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녹취가 되어 있는데 뭐 돈 문제 이래 해가지고 뭐 당신 책임지고 이거 옷 벗어 뭐 이러면서 자기가 내쫓아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녹취가 된 거가 있는데 증인이 보시기에 결국에는 이 시나리오대로 또 뭐 진행이 된 거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3-16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17 그리고 증인도 모르는 사이에 2016년 8월 남양주 시청이 재단법인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한체육회에서 매년 8억 원씩 3년간 지원하는데 재단법인에서도 약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협약서 체결한 일이 있는데 계약 체결 당일날에도 증인한테 보여주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보니까 협약서 6억 원 지불한다는 날인 날에 증인 승낙 없이 증인 도장이 또 찍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반대해서 집행되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사문서 위조로 뭐 고소할 좀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고소는 안 한 상태입니다. 예. 네, 아직 안 했죠. 박헌영 과장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무 태도가 문제였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지만 박헌영 과장은 재단의 직원이지만 WK에 가서 고영태와 함께 많은 어떤 그 SK 기획물이라든지 롯데 기획물, 그다음에 포스코 기획물을 아마 그 WK에서 작업을 했다는 걸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왔을 때에도 WK 가서 밤을 샌다든지 또 아침에 출근이 늦어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막 그런 것이 반복되길래 이 박헌영 과장을 불러서 박 과장은 재단의 직원이기 때문에 내 지시를 그리고 재단의 그 업무 취업 규칙에 준수해서 움직이라 하는 것을 수차례 제가 경고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또 다시 또 심해지는 것을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박헌영 과장은 3-20항 생략하겠습니다. 3-21 박헌영 과장은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한 5분의 1도 아예 출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WK에서 작업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거의 12시나 1시쯤 나타날 때도 있고 아예 안 나오는 날도 일주일에 가끔이지만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박헌영은 WK에서 무슨 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이드러너나 또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등재권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재단에서 이루어졌지만 WK에서 진행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제가 물어보지만 잘 보고를 하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서 질책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승일도 더블룩에서 많은 일 했죠.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전혀 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이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 많이 갔는데 예, 증인 들어오시고 나중에 들은 나서 얘기지만 박헌영 과장이 초기에는 노승일 부장보다는 직급이 낮아서 WK의 노승일 과장이 초기에는 가서 많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박헌영 과장이 기획물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자 노승일 부장을 부르지 않고 박헌영 과장을 주로 불러서 일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일 부장은 한 10차례 가까이 뭐 폭언, 폭행 또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말씀하셨던데 구체적으로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사장 면담이라든지 이사 회의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어떤 그 업무상의 이런 주간 회의 같은 부분에서 뭐 제가 이렇게 사소한 어떤 그런 의견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 뭐 그런 부분에서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소리를 치거나 문을 쾅 차면서 나간다든지 이런 어떤 그 행위가 한 10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로 두다가는 뭐 재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강하게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내에 고영태, 노승일, 강직원, 박헌영도 한 차례 인맥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네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3-26 생략하겠습니다. 자, 3-27 물어보겠습니다. 김필승 이사 정현식 사무총장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들었다 그러고 증인도 재단을 장악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직원들이라는 글자를 증인 직접 기재하셨던데 직원들이 어떻게 증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좀 사실이었습니까? 제가 재단의 그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만 사소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처리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시를 하면 뭐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지시 이행이 늦어지게 되고 또 제가 모르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뭐 허다히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간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강하게 어떤 그 숙지를 시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최수원 씨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고영태의 지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28, 29, 30도 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최서원 씨가 뭐 증인에게 뭐 재단과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경우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는가요? 주로 뭐 인사건이라든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한테 아마 보고를 받았는지 그런 것을 전화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만나자 해서 이렇게 그 의사를 전달받은 경우가 서너 차례 있습니다. 서너 차례 정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있는 동안에요? 네, 외부에서 예. 만나서 전달받았습니다. 증인은 최서원 씨가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근무하는 층은 3층이고요. 정현식 사무총장은 2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시사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2016년 8월에 최서원과 고영태가 영원히 결별을 했습니다. 최서원은 독일로 또 고영태는 필리핀, 태국으로 떠난 다음에 박헌영이 증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뭐 이사장님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으니 좀 챙겨주십시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양심 고백할 테니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4월에 고영태가 박헌영에게 김양수 씨를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추천해달라고 최서원에게 부탁해달라 이렇게 해서 최서원한테 얘기했다가 혼쭐이 난 일이 있는데 당시 최서원이 고영태 불러서 추궁을 하니까 또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러면서 오리발 내밀고 또 누구를 대리로 추천해서 해달라 그래서 뽑았더니 또 알고 보니까 고영태 친척이었는데 고영태는 또 친척 통해가지고 재단이 돌아가는 사정을 염탐하기도 했다는 등 박헌영이 그동안에 이제 고영태하고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냥 뭐 개, 양아치, XX 뭐 이런 뭐 나쁜 이야기를 뭐 많이 하면서 욕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네, 양심 고백을 하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들을 얘기들입니다. 그것들이요.
알겠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뭐 공사 치는 선수에다가 마약 전과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예, 했습니다.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박헌영이 태블릿 PC가 최서원의 것이었다고 위증하면서 또 증인과 박헌영 사이가 다시 좀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그 부분은 오해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진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미리 제출을 해드린 진술서가 그래도 네네, 관련 시 알겠습니다. 말씀은 하시죠. 진술서의 내용을요. 진술서의 내용은 이 박헌영이가 양심 고백하면서 저한테 했던 내용인데요.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면서 이 충전기를 사오라 하는 어떤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자기가 바쁜 일 때문에 미처 사주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는 다른 직원도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 사이가 그 최수원 씨와 사이가 나빠져서 이 고영태는 이미 사무실 떠났고 또 최수원 씨도 독일을 간 상태에서 가기 직전에 사무실에서 이제 그 책상을 정리하면서 그 고영태 책상이죠. 책상을 정리하면서 그 책상에 있는 태블릿 PC가 그럼 그게 누구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뭐 고영태가 갖고 있었으니 그 고영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얘기를 제가 이제 박헌영 과장과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정황상 보니 그 고영태도 그것을 버리고 갔고 또 최서원 씨도 가면서 그걸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그걸 보고 그냥 방치하고 갔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그 태블릿 PC 안에 중요한 어떤 서류나 중요한 뭐 이런 어떤 정보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갈 때 가져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고영태도 버리고 갔고 최순실 씨도 버리고 간 그 태블릿 PC에서 뭐 어떤 JTBC나 이런 쪽에서 그 안에 중요 정보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 자체가 그 박헌영 과장이 얘기하는 근거로 봐서 뭐 그런 것이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냐 하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진술서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3-36은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3-37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이사장으로 계신 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은 뭐가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증인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동안 K스포츠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우선 들어오자마자 국제 가이드라인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등재를 태권도 종목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 다양한 사업이 재단을 위해서 무엇이 있는지를 구상하면서 또 동시에 이 설정된 사업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자, 증인이 보시기에 노승일, 박헌영이 고영태 지시를 잘 받습니까? 최서원의 지시를 잘 받습니까? 지금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요즘에 와서 보니까 고영태 지시를 잘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인은 정동구 이사장이 2016년 2월 1일 사퇴한 이유를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동구 이사장님은 이 선임된 이사장으로서 비상근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직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은 뭐 고영태와 그의 그 동기 후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직하고 나가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2016년 8월경 더 블루케이가 폐업을 했는데 폐업한 이유 혹시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와 고영태 간의 사이가 벌어져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순실 씨가 결국은 그 WK를 폐업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사업인 K나 미르 재단이 온전히 그 목적, 설립 목적에 맞도록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어떤 이런 그 뜻에서 WK를 폐업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유상영 주식회사 예상 알고 계십니까? 잘 몰랐지만 최근에 와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증인 저 WK 폐업하기 한 달 전쯤에 유상영이가 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잘 몰랐지만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고 있겠다 이겁니까? 3-42 생략하겠습니다. 자, 노승일은 재단 안에 노조 만들어서 노조 위원장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제가 9월 30일 정경련에 의해서 사의 표명을 요구받고 사의 표명을 했을 때 재단 직원들이 갑자기 재단이 해산되고 통합재단으로 흡수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비상대책위원회 겸 노조 결성을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노조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5명입니다. 노승일 씨 포함해서 포함해서 5명입니다. 포함해서 5명입니까? 네. 예. 3대 45, 예. 3대 45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자, 롯데 70억 반환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 5월 25일부터 31일 사이에 재단법인이 롯데로부터 하남시 대한체육회 부지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 받은 사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증인한테 이제 다 보고가 잘 된 겁니까 이렇게 네, 들어온다? 입금 사실을 보고받았고요. 네네. 그것이 들어오게 된 경위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전해들었습니다. 자, 저 모니터에 나오죠. 2007년입니다. 17년이 아니라 2007년 1월 15일 대한체육회에서 하남시 체육용지의 개발 활용서를 공개 접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예, 저희 경영전본부 부장 이철용으로부터 이 노크뉴스 제안서 공모 건을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10년 가까이 오래된 광고였는데 이제 이철용 씨가 이 광고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런 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었고요. 그 부지에 대한 어떤 공모, 저희들이 응모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안서가 바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철용 부장은 정현식 사무총장 지시로 대한체육회 부지가 장기 임대가 가능한지 알아봤는데 체육회 통합 문제로 당장은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포기한 것으로 알았다는데 증인은 뭐 포기한 거는 잘 몰랐습니까? 제가 들어와서 5월 13일 날 들어왔고요. 또 돈 네. 입금된 것이 5월 25일인데요. 그로부터 한 10일 전으로 해서 또 반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이 통합체육회 건으로 해서 이 부지에 장기 임대권이 왜 홀딩이 됐나 하는 부분은 아마 그 통합체육회 건 때문에 보류됐다. 뭐 이렇게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보류된다 이런 얘기를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박헌영 과장이 이철용 부장에게 자, 롯데로부터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고 또 증인은 박헌영에게 듣기로 고용태와 박헌영이 롯데와 접촉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롯데하고 접촉해서 이 70억을 받아낸 거는 누가 어떻게 접촉했는지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정현식 사무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먼저 정현식 사무총장과 박헌영 과장이 먼저 김진세 사장인가요? 뭐 그렇게 들었는데요. 일단 먼저 1차로 갔고 나중에 고영태, 박헌영이 둘이 가서 나중에 협상을 했던 걸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뭐 가타부타 얘기가 없다가 나중에 입금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광고입니다. 2007년도에. 그리고 이철용 부장 확인해 보니까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좀 불가능한 거를 확인하고도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공모를 했지만 2016년도 3월이나 4월 롯데에 사업 제안을 할 당시까지 임대가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어쨌든 한 4월 말이나 5월 즈음에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통합체육회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뭐 담당자로부터 이거는 불가하다 하는 얘기를 장기간 동안에 아마 힘들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좀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70억 원을 2016년 6월 9일부터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같은 날 7일 이사회가 개최되어 돈을 돌려주기로 결의한 바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니터에 나오고 있는 이사회의록, 6월 7일자 이사회의록이 그 내용이죠. 네. 당시 이사회 소집 통지는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까? 네, 정관상 7일 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이 약간 좀 급박해서 했다고 판단이 되고 이사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7일 전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상당히 좀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급히 이사회를 열어서 반환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0 생략하겠습니다. 4-10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은 장기 임대가 되질 않고 출연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 이런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예. 이사회에 참석하셨던 이사님들 또 증인도 그렇고 다 그런 취지로 반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롯데에 얘기를 제안한 그 70억 건에 대한 어떤 그 기한서를 보게 되면 그 75억으로 되어 있고요. 정확한 한 1,600평 규모의 어떤 그 체육관 체육 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고 또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변경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13 물어보겠습니다. 노승일, 박헌영 씨는 다 증언해서 이거 70억 반환하는 거 반대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당시 그 사람들 반대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그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얘기할 권리나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4-14 생략하고 15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롯데그룹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정범 수석이 빨리 돈 돌려주라고 했다면서 이철영 부장에게 롯데 신속히 70억 돌려주라고 그랬다는데 그런 증인이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6월 10일부터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엉킬 수 있다. 그래서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4-17항 물어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은 SBS 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증인이 이사장을 사퇴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다가 최서원 씨한테 안정범 씨는 이런 상황 아십니까 했더니 그분 이야기는 저한테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정색을 했다고 했고 또 각하께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을 좀 상의를 해보세요 했더니 각하한테 말씀드리는 건 더더욱 금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라고 이렇게 인터뷰하셨던데 그런 말은 그 사실입니까? 그 내용은 다소 조금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두 재단을 해산하고 통합재단을 만든다고 정경련 이성철 부장이 여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저한테나 아마 이렇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즉시 한 대여섯 시간 지난 다음에 이용우 정경련 사회공헌팀 이사가 저한테 전화를 와서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좀 독려해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직원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언론 대응을 하고 또 노조를 만드느니 하면서 상당히 술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하라고 좀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그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정경련에서는 저한테 사의 표명을 9월 말쯤 돼가 해달라 그랬고 그 사의 표명을 하고 났을 때에 이성철 상근부회장, 안정범 수석, 최서원 이런 3자가 합의가 안 된 듯한 불협화음이 저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은 왜 사의 표명을 했느냐 하는 어떤 질책이 질책이라기보다도 약간은 좀 언짢은 느낌의 어떤 전화가 독일서 최서원 씨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업을 그만두고 이사장으로 왔는 만큼 너무 빨리 이렇게 이사장을 내놓게 되면 제가 미안하지 않냐 하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재단의 직원과 이사장 혹은 이사들이 통합재단에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성철 상근 부회장에게 한번 타진해보라 하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뭐 그렇게까지 해서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는 두 재단이 해산되고 통합재단 만든다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성철 상근 부회장에게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회신을 받았고 그 받은 그때에 제가 이용우 사회공헌팀 이사한테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이성철 상근 부회장과 안종범 수석 그리고 최서원 3자가 합의가 안 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 여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분의 뜻이 이렇게 약간의 K스포츠 재단의 직원과 이사들이 통합재단에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전달해 달라고 한다 했더니 바로 이어서 안종범 수석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지난번 재판정에서 제가 20분 통화했다 하면서 그 안종범 수석과 저희 대화가 녹취된 것이 되었는데 SBS에서 얘기한 내용은 다소 조금 그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최수원 씨가 이런 어떤 제안을 하는데 안종범 수석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부분에 그 최수원 씨 얘기를 최 여사 얘기를 안종범 수석한테 했더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내용이었고요. 더더군다나 그러면 저로서는 3자 합의된 내용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각하한테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달라 하는 부분에서 각하한테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안종범 수석한테 얘기를 했더니 더더욱 그 부분은 금기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약간 그것이 전달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최서원 그러니까 증인이 그 하던 사업을 때려치고 여기 들어갔는데 이걸 또 사퇴를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생계가 또 막연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그 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증인은 조금 그 K스포츠에 좀 남아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다는 거죠. 제가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욕심을 부리면서 그런 것을 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이미 제가 그런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구차하니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니까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런 어떤 여지를 물어보는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했고 저는 그것을 이성철 상근 부회장에게 전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고 안종범 수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고 통고를 그날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지요. 자, 2017년 1월 4일 문체부로부터 당현직 이사장의 임기는 1년이고 이사직을 내놓고 재단을 떠나야 된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네,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인 또 그 이전에 정동구 이사장까지 당현직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1월 첫 번째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1월 5일 날 그 다음 날인 1월 5일 이사회가 있었는데 노승일 부장 징계권 그리고 재단 운영 간섭에 대한 내용 이런 게 이제 안건이었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증인의 임기 보수 이사장 및 이사 측의 해임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첫 번째 이사회에서는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노승일 부장에 대한 것은 그가 몇 차례 이제 노승일 씨가 연기만 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징계 사유는 내부 문건 유출하고 또 대여섯 차례 소리치고 나간 적이 있는 등 화가 날 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였죠. 그렇습니다. 재단 운영 간섭에 대한 내용은 내부 문건의 문제, 또 언론이나 국회의원 불합리한 요청 간섭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사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사록이 이제 같은 날짜로 또 만들어지는데 증인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증인의 이사장 임기 보수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증인이 나간 사이에 특별한 해임 사유 없이 증인을 이사장 및 이사 지휘에서 해임한다는 의결을 하게 된 것이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결국에는 요게 세 번째 이제 요게 그 회의실에서 종합해서 최종 이사회 회의록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승일은 경고 조치, 증인은 2017년 1월 12일 자로 이삼위 이사장의 직위가 종료되었다 이렇게 의결한 거지요. 의결했다기보다도요. 이사회 회의록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그저 이렇게 격에 맞지 않게 절차나 내용 면에서 어떤 정강 규정을 어긴 상태에서 이루어진 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네, 증인은 무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부터 노승일 등의 K스포츠 점거하고 증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재단을 완전 전면 봉쇄하고 저를 못 나오게 한 상태에서 노승일과 직원들이 뭐 사실 이 이사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임이사 중 영장자가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직무대행이라고 사칭하고 그렇게 상당히 어떤 1억 1천만 원 이상의 어떤 또 돈을 무단 인출을 하고요. 지금은 또 불법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장까지 선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6일 날 박영선 국회의원실에서 이사회 회의록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제 이사회에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 건지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네, 재단법인의 이사회 재단의 이사회가 오늘 열리면 아직 이게 어떤 그 절차를 무시하고 열려진 어떤 이 회의록을 어떻게 알고 야당 의원이 다음 날 아침에 그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뭐 공문을 보내고 뭐 이런 어떤 하여튼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5-10 생략하겠습니다. 5-11 현재 남아있는 임직원들은 이사장 증인의 출입을 저지하면서 그건 답변 나온 겁니다. 아니, 허가 없이 1억 1천만 원 지금 아까 다 얘기했어요. 예, 자, 허가 없이 1억 1천만 원 재단 기금 인출해서 사용했다 그랬는데 재단 통장은 증인 명의로 돼 있어서 다른 사람은 인출할 수 없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출을 했죠? 제가 이 사건이 생기고 직원들이 재단을 장악하는 이런 상황에서 1월 16일 날 이 공인 인증서 등을 제 이름으로 다 바꾸고 인출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그 반나절 사이에 경영지원본부의 직원 중에 이 마사키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아마 인출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이 동결돼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원래는 임금을 받으면 안 되는 상태죠? 안 되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증인 몰래 돈 이렇게 인출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눠 쓰고 그러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K스포츠에 남아있는 인원은 누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봉쇄당한 그 상태에서 이 직원 전원이 이사 2명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이 새로 수임된 상태에서 또 이사도 새로 또 한 사람 추가로 영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K스포츠에서는 증인을 상대로 이사주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고 증인은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또한 노승현을 비롯한 직원들과 김필승 이사 등을 자격 무용 사무소 작성, 업무방해,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상태죠. 네. 지금 돈 2억 원을 그 사람들이 임의로 인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고소한 상태입니까? 2억을 인출을 해서 1억 1천만 원을 별도로 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자, 현재 정경련에서는 재단법인 K스포츠 통합 작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증인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재단 이사장이 되고부터 재단의 설립이나 해산은 우호 이사의 절대적인 어떤 즉 저희들은 정수가 5명인데요. 재단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4명 이상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경련이나 여타기관이 재단을 해산한다 이런 부분은 우호 이사 4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경련에서 뭐 해산한다, 통합한다 이런 부분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권리 없는 자의 허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17 그럼 뭐 증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좀 불리할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정경련 이용우 상무 통화한 중에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해체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사가 되라는 것이 최 여사의 뜻이다.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예, 비슷한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성철 상금 부회장, 안종범 수석 그리고 최순실 씨 이 3자의 합의된 어떤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니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우 사회공헌팀 이사한테 전달했던 표현입니다. 다시 19 물어보겠습니다. K스포츠는 288억 원의 기금을 출연받아서 현재 약 270억 원 정도의 돈이 남아있죠. 네. 다시 20분 생략하겠습니다. 자, 노승일, 박헌영은 대통령님이 그 퇴임 후에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실 것이다. 뭐 노승일은 뭐 또 최서원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증인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사람은 직원입니다. 이사도 아니고 또 재단 법인의 운영 실태나 여러 가지 그 정반의 이런 어떤 운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재단은 이사회가 중심이고 그 이사회가 어떤 합의를 통해서 어떤 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사장이 될 수 없고 이사도 될 수 없고 사업으로 인한 자금 지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이 감독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모든 상황이 보고되기 때문에 감독청에서 이를 인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 뭐 추가로 신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네, 최 변호사님 신문하시죠. 증인, 네. 그 증인 진술하시기를 그 뭐 안종범 씨랑도 여러 차례 통화를 하신 것 같고 최순실 씨랑도 여러 차례 통화를 하신 것 같고 뭐 서로 간의 얘기를 좀 전달하는 역할도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안종범 씨랑 최순실 씨가 서로 아는 사이로 보이던가요? 아까 SBS 관련 얘기를 드리면서 최 여사 관련은 자기한테 하지 말아달라 하는 부분이 두 사람 간에 어떤 어떤 뭐 전화를 했다거나 이런 어떤 사적인 사담을 했다거나 하는 관계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평소에 뭐 서로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관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2-8항 관련입니다. 그 증인이 이사장 후보 이력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뭐 전 직장 상사 동료들한테까지 아마 청와대에서 전화가 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진술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청와대에서는 뭐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서명을 받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 같고 증인과 같이 이런 민간 증인이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되는 건 아니니까 아마 민간 재단이니까 그런 공식적인 절차는 거치지 않고 아마 민정 차원에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아마 뭐 주변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경력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친 것 같은데 뭐 증인을 어떤 식으로 검증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증인이 이제 증인 지인들 통해서 뭐 수소문을 했다는 거 외에. 네, 다른 경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네, 신문하시죠. 그 주신문사항 3-27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 정의는 그 직원들한테 어떤 지시를 하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또 이사장인 정인이 모르는 일을 직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일이 많았다고 그렇게 아까 진술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직원들의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해서 재단 어떤 외부의 무슨 최서원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떤 협의하거나 뭐 상의한 일은 있습니까? 그 건에 관해서 말입니까? 예. 네. 그 건에 대해서 한 번인가 이 재단 내 그 김필승 이사가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인데 뭐 상당 부분 일주일에 주 5일 근무 중에 한 2.5일 정도를 이제 재단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지시도 잘 안 받고
또 이렇게 근무일수도 적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연봉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들은 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시를 잘 안 받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노승일 부장과 관련돼서 워낙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런 폭행 또 폭언 이런 것들이 잦아지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그런 어떤 뜻으로 노 부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꼭 이 사람을 안고 가야 되느냐 하고 이제 건의를 징계를 해서 이렇게 좀 건신을 한다든지 정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체육계 후배를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말을 듣고 제가 포기를 했던, 포기보다도 잠시 이렇게 주춤하면서 시간을 다시 한번 보기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 모르는 일이 진행되는 일이 이사장 모르게 어떻게 진행되는 일이 많았다 하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나사렛 대학교에서 가이드러너 컨퍼런스와 관계되어서 학생 2명, 즉 4학년 동안에 이런 어떤 1년 동안 해당 직장에 가서 근무를 하는 어떤 제도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해서 MOU를 체결하고 저희 재단에 2 학생이 근무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제가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어서 진행을 하는데 당일 오후 2시에 MOU 체결한다고 체결식을 준비해놓고 플랜카드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최수원 씨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사람을 2사람 들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를 하는 어떤 그런 우려를 나타내면서 그 MOU를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수원 씨한테 그렇게 전달이 됐는지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고영태 동기가 2이 있고요. 또 후배가 1사람이 있고 또 그를 따르는 이 직원들이 사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원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것은 제가 지시한 일들이 그러니까 진행되기 1-2시간 전에 참 이렇게 무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속은 상하지만 또 다음 기회로 또 기회를 보기로 하고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입 네. 저 2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이사장으로 이 재단을 직접 운영하시면서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 재단이 어떤 외부의 사인들이 이 재단을 사단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영태 등이 만든 그 WK하고 이게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WK에서 재단에서 이제 만들어진 지가 꽤 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실질적으로 어떤 이권이라든가 이 돈이 자금이 집행되는 내역이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K스포츠 재단 내 실질적으로 어떤 이 규정상은 정관 규칙에 의해서 이사 5명이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의 어떤 그런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 최순실 혹은 고영태라는 사람이 WK의 어떤 그 재단 외부에 있는 회사에 있으면서 또 자신의 이런 동기라든지 이런 어떤 그 우호 직원들을 통해서 재단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였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 싶어서 이 체육계 선배로서 후배들을 보호하는 마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좀 자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 이사장의 어떤 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은 절대 차후에 징계감이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계속 노력하던 중에 워크숍을 따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각종 서류를 저
결제를 받지 않고 외부의 어떤 그런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고영태 및 노승일, 박헌영 이런 어떤 또 강직훈이라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고영태 동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떤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재단이라는 게 네. 잠깐만 그 증인님 한번 더, 무슨 한번 더.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죠? 두 번째 질문이 재단에서 비용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들어가 보니까 1억 이하는 아마 대정결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이상이 되게 되면 또 누적 금액이 1억 이상이 되게 되면 반드시 이사회를 열어서 합의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비용도 지출되기 어려운 그런 재단입니다. 예,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증인. 아까 그 정현식 사무총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현식 사무총장과 증인이 이렇게 같이 만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5월 13일부터 6월 30일 퇴직할 때까지입니다. 그럼 한 달 반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증인께서 증언하실 때 고영태가 정현식 사무총장을 자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좀 의아하고 황당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정현식 사무총장을 불러가지고 우리 직원도 아닌 사람이 당신을 자르려고 한다, 사무총장을. 그 뭐 아는 게 있냐, 뭐 내막을 뭐 아는 게 있냐 이렇게 의논해 본 적 없어요? 그 정현식 그 부분은 사무총장. 사회 정리상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본인한테 얘기를 하면 상당 부분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는 안 했고. 예, 안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정현식 사무총장이 직원들의 행동 때문에 괴롭다고 뭐 이러면서 증인에게 어떤 신상을 상담한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의논한- 있었습니다. 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롯데에 돈 70억을 그 받으러 다녔다고 박헌영이 이제 증인에게 고영태와 같이 받으러 다녔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고영태는 재단의 직원도 아닌데 그렇게 돈 받으러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 보고를 받았으면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뭐 조사를 해보거나 그런 일 없습니까? 그 당시에 이 고영태라는 사람이 초기에 들어오자마자 정인식 사무총장과 김기천 감사를 자르라는 얘기도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협박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인식 사무총장한테 제가 고영태, 특히 그때는 이제 고민우 이사로 제가 이제 불렀었는데 고민우 이사의 존재가 뭐냐 하고 제가 여러 번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WK 이사다. 그리고 또 협력사,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K스포츠 재단과 WK가 MOU를 체결했다 하는 사실이 뭐 이렇게 보도되는 걸 들었는데 아마 협력사 위치에서 또 더더군다나 또 이 최서원 씨가 거기에 이제 WK에 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암묵적으로 인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한테 그 재단에 이런 어떤 사무총장 혹은 감사를 자르라 이런 표현들은 이미 저한테는 충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에 대한 존재는 아마 뭐 이렇게 호가호위 하나보다 이런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12 주신문 사항에 공인 인증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증인 아까 그 재단 통장은 증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인출할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인출하였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 증인이 답변할 때 1월 16일자 공인 인증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너무 짤막하게 얘기해가지고 이 취지가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런데 1월 16일자 공인 인증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얘기해 주실 수 제가 있어요? 1월 12일자로 뭐 당연직 이사로서 끝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1월 5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 날 제가 마지막 이사장으로서 그들이 인정하는 마지막 이사장으로서 이제 오후 4시에 제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가가지고
너희들을 믿을 수 없으니 본부장 두 사람을 제가 비상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서 같이 가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두 분을 소개하고 그분 두 분으로 하여금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테니까 잘 지내라 하고 13일부터 제가 재단을 못 들어가고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은 돈을 인출해서 마음대로 쓸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아침에 9시 현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가서 제가 고유번호증하고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그다음 인감도장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스터키까지 포함해서요. 가지고 와서 현재에 들어있는 이런 통장 그 잔액들을 전부 동결시켰다고 봤는데 미처 그 마스터키가 우리은행 것이 아니라 신한은행 것이어서 신한은행을 내려가서 다시 이제 우리은행을 올라오는 사이에 어떻게 알았는지 그 경영지원본부의 재무 담당 직원이 이미 2억을 다른 통장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1억 1천만 원이 현재 그 인출이 다른 통장으로 넘어가고 제가 손을 못 대는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2억 인출한 중에 9천만 원을 제가 회수를 하고 지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공인인증서까지 싹 다 바꿨거든요. 그리고 바꾸는 그 사이에 이 경영지원본부의 직원이 인출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의심의 정황이 있습니다만은 뭐 은행이 어떤 그런 그 정당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돈이 나갔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의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탓하지 않고 단지 그런 부분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 변호사님 신문하시죠. 그 9월 말경에 그 안종범 수석하고 연락할 때 최서원 씨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말 들었다고 그랬죠. 네. 그게 최서원 씨라는 존재 자체를 몰라서 한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그 최서원 씨가 이 재단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면서 한 얘기인가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서로 모르는 것 같다고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안종범 씨한테 정현식 씨를 비상임 이사로 하라 이런 말 들었죠. 그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내보내라고 들었습니까? 네, 내보내라고 들었습니다. 그 내보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그냥 증인께서는 그게 피청구인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안종범 수석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에 받아들이기를. 그 부분도 제가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